제 룸메이트 람지를 데리고 하게 되네요. 지난번 게 나름 깊이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 무거웠을 수도 있지만 저로선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지라 무튼 후련합니다. 조금은요. 이어 이번 편에서는 무엇을 할까 서성이다가 그래 이왕 내친 걸음 비누 저 자신의 현실을 비포 애프터 형식으로 몇 개만이라도 소개하여 현재의 존재 상태를 스케치식으로나마 제대로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하나의 커밍아웃 정도 되려나요? 그렇다고 누가 남의 이야기를, 그것도 꿀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시작도 전에 기운부터 빠집니다, 솔직히. 하지만 털고서 가벼워지기 위해선 꼭 한 번은 행해야 하는 세팅 작업이라 판단, 용 써보기로 했습니다. 노잼이더라도 말하는 저는 용기를, 듣는 누군가는 덕스러운 청취를 기대해 봅니다. 아주 먼 옛날 그랬더랍니다. 22일 동안 머리를 감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았고요. 그야말로 멀쩡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자주 감는 머리만큼이나요. 나는 그런 내가 퍽 마음에 들었죠. 어쨌거나 머리 감을 시간이 없을 만큼 충분히 바빴고요. 그리고 그 바쁨은 당시로선 내게 충분히 유의미했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그게 아마 98년이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24년이 흐른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줘야 되는 길어봤자 격일입니다. 요즘은요. 그야말로 살기 위해 씻어야 해요. 참으로 유감스럽고 괴롭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자, 또 이런 일도 있었네요. 2박 3일 동안 시간으로 계산하여 60시간을 단 1초도 자지 못한 채 책상에 딱 달라붙어 당장 지구가 멸망이라도 하는 것처럼 모종의 학구적 노동에 미친 듯 몰입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자폭스럽다 싶은 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지구는 멸망 않고 저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책을 생각만 해도 곧바로 구토 반응이 일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네요. 특히 전문 서적은요. 유유. 무튼 이래저래 학구적인 것에는 토사광난, 참 바람직한 생명체로 진화해버렸습니다. 참 이런 일도 있었네요. 하루에 1000km 이상을 선수 운전, 온 세상을 주유하다시피 했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서울로, 다시 서울에서 전주로, 그리고 바로 이어 전주에서 진주로, 또 진주에서 전주로. 이것을 하루에 몽땅 클리어했고 대충 계산해봐도 1000km는 거뜬히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쌩쌩했었네요, 그땐. 근데 지금은, 옛날엔 내 차의 한 달 마일리지가 2000km였는데 지금은 1년 분치가 2000km라네요. 어느 해인가는 제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짧은 마일리지 쪽으로 2등 먹었다고 해요. 네, 참. 이거 1등이었으면 참 더 서러웠을 것 같아요. 황당하게 이런 일도 있었네요. 내가 잠시 근무했었던 공간에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날 밤 집에 와서 별 걱정 없이 잘 잤더랍니다. 그곳은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대로 뚝딱 회복되었고요. 요점은 어쨌든 또 멀쩡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멘탈 값스러웠던 이 몸이 초신경쇠역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TV도 못 봅니다. 몇 초에 한 번씩은 그 거칠고 두려운 내용들 때문에 고개를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운전하면서 비스켓 몇 조각 대충 먹는다든가 빵 조금 뜯어 먹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끼니를 그저 대충 간단한 무언가로 땜빵을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끼니 때마다 뭔가라도 내 기준 음식궁 앞에 딱 맞게 정성스럽게 챙겨 먹지 않으면 그야말로 나이가 납니다. 그러니 참으로 힘겨운 한 끼 한 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는 문제는 또 어떨까요? 옛날엔 이 집 저 집 친구집이건 친척집이건 잠만 잘 잘 수 있었는데 글쎄 지금은 오직 내 거처, 내 방, 내 침대가 아니면 절대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도무지 불편한 것 투성이입니다. 가장 불편한 것은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컨대 야, 민중서관 앞에서 내일 오후 3시 35분에 만나. 너 그 순간에 안 나오면 나 1초도 안 기다린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도 4가지 없는 약속이 가능했더랍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역설적으로가 아니라 거의 천연스럽다 싶을 정도로 시간 약속 내지는 일정 잡기 이런 것들이 쥐약을 넘어 독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다못해 친구가 서울에서 나를 찾아와도 미리 전화하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저 무조건 와서 내 방 창문 밖에서 그제야 왔다고 알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일이 다 애들립으로 처리돼야 합니다. 시간 속으로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천년 같은 세월 속에 여지껏 결박되어 있습니다. 통곡의 세월이요. 무튼 이런 식의 비포 애프터가 셀 수 없이 존재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기적일 정도로요. 이런 내게 최근
지난날에 아무 생각 없었던 전천후스러웠던 마당쇠이자 돌쇠였던 나의 그 시절이 다름 아닌 눈부시게 찬란했던 봄날이었구나 하는 깨달음 한 줄기가 지독히도 갈망스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미치도록 되찾고 싶은 그 이름이요. 미치도록 다시 맞고 싶은 나의 찬란한 봄이요. 병아리도 21일이면 알에서 깨어난다는데 나도 21년인데 그 후 곧바로 줄줄이 이어진 집안의 흑역사의 건건들 그것들과 일도 관련 없는 나는 그저 그 문제들을 중재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딱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좀 운명보다 더한 숙명 같았다는 눈물 납니다. 이런 지점들에서 너무나도 뜬금없이 굴절되고 왜곡되어 버린 내 인생 그런데도 그 질긴 쇠사슬에서 여지껏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21년 8월부터의 한 미션 도중 컨디응급으로 하차했고요. 이후 용수군이 있으나 그저 거깁니다. 탄생 시점부터 지금껏 대부분이 이토록 험난한 걸로 보아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이 오시길래 람지도꾸덕 하늘이시여 이제 이 숙명 거두소서. 내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별 욕심 없사오니 아득한 심정으로 간절하지만 힘없이 아래옵는 청이옵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 할머니 품에서 자랄 때 빼놓곤 배짱이스러웠던 적 단 한 번이 없이 늘 버거웠는데 지금의 모든 것이 아니길 빌어봅니다. 너무 장구한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 이런 세월을 헤쳐오면서 발효되어 있다고 익어가고 있다고 나를 다독여 봅니다. 내가 나를 안아줍니다. 이 아픔이 없었다면 다른 이의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을 어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해도 나 이제 이런 공감 능력 기타 충만하니까 조금은 회복된 몸으로 숨 쉬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스토리 본격적으로 꿀꿀해서 죄송합니다. 저로선 쓰나미 정도를 미풍 한 줄로 약화시켜 표현한 겁니다. 무튼 양해 바라오며 이만 줄입니다.